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처지니까 마음도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저희 프로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 조정은 온다. 이거 뭔 소리인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저에게도 많은 지식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이게 섬찟한데요. 우리 저번 프로에서 서울 8%, 수도권 10%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조정은 온다.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 시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주로 국가 시장. 예. 이제 12, 16 대책이 나온 지도 이제 뭐 한 3주 정도 지났죠. 예. 근데 아직 뭐 그렇게 그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관망세죠, 관망세. 예, 관망세인데 또 지금 또 일부에서는 이제 뭐 18번씩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예. 17번 나올 동안에 집값이 꺾인 적이 없으니까 예.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이번엔요. 예.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고가주택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어차피 뭐 한시 대책이니까 지금 뭐 매물 내놔 봤자 팔리기 힘들 거고 또 뭐 15억 초과는 대출도 끊어버렸으니까 그냥 그 파시는 분들도 기다려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이 매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 매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겠지만은 아직은 뭐 메이저 매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 보는 거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조정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가주택 시장에.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그것도 뭐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유예가 6월까지. 6월 말까지이고 그때까지 잔금을 해야 되고 주어지는 혜택이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한테는 그렇죠. 가산세 최대 20%까지 그 중과하던 게 없어지는 거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30%까지 없어졌던 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일반 공제 해주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40~50% 정도 그렇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팔 사람 다 팔지 않았냐. 누가 과연 그렇게 뭐 팔 사람들이 있겠냐 하지만 제가 그 90년대부터 강남에 집을 사들이고 장기 보유하면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되신 분들이 지금 종부세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거의 그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종부세가 또 올해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년 30~40%씩 뛴다고 하니까 그렇죠. 거의 뭐 패닉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합쳐서 생각해 보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에 대비해서는 대체로 한 20%까지 떨어진 매물이 시가 대비요? 나올 수 있다. 20% 안팎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장기간 다주택이었고 또 주택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완해동하지 않는 거죠. 아직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물을 쏟아놓지는 않지만 일정한 시점이 되면 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던 이제는 그 신고하는 기한을 60일에 30일로 줄 거를 비견해 볼 때
한 4월에서 5월 정도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그런 물량들이 한 3월 중순경부터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물건을 내놓을 때 대놓고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가격을 낮춰서 확 내버리면은 가격만 떨어뜨려 놓지 그렇죠. 거래되기가 힘들거든요. 실제 거래가 안 되면서 가격만 떨어뜨린 꼴이 될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은밀하게 이렇게 중개업소 잘 아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조용히 거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팔려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일 때 아직은 크게 안 떨어지고 있을 때 팔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차라리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아. 그러니까 1, 2월 중에는 매도하는 전략이 나아 보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좀 싼 매물을 뭐 실수요 입장에서 거주 목적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의 지금까지 뭐 투자 갭이 너무 커가지고 못했던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언밸런스네요. 내놓을 분들은 지금 내놔야 되고 사는 그러니까 제가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체가 메이저 매체면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소리예요. 키워야죠 저희가 매저. 근데 이 부동산 정보라는 거는 소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게 정보로서의 맞아요. 가치가 있지 다수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 희석돼 버리죠. 그때 이제 홍보가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 매체가 안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언밸런스인데요. 제가 어제 대전에 가서 방송을 하고 왔는데요. 대전 시장이 뜨겁잖아요. 거기서 이제 과도한 가격 상승 이런 표현들이 요즘 프레임들이 뭐 폭탄 돌리기 뭐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프레임들이 지금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대표님 뭐냐면 안 올랐다가 오른 시장이니까 갖고 계신 분도 일종의 이거 거품 아니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가격은 그거는 뭐 꼭지 거품 뭐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저희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딱 기준점이 15억이라는 기준점이 고가주택이 딱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그렇게 조정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전망은 8% 상승을 했고 상저하고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금 아직은 다들 관망세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물밑에 상저하는 이 시기에 주택 흐름 시장은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관망세 분위기가 짙고요. 예. 아무래도 고가 주택은 좀 팔리기가 힘든 구조이다 보니까 거래가 크게 줄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전세가는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가 예, 저가 주택에 특히 전세 매매가 붙어 있는 그런 시장은 이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거래도 많고 상승 압력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실수요자 위주 시장이 되는 거죠. 투자는 그렇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투자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그쵸, 많은 게 그쵸. 계속 투자를 해온 분들도 이제 취득세 4% 중과가 있기 때문에 4주택자부터는 이제 3주택 이상인 네. 분들부터는 그 이제 전 세대원으로 그쵸, 확대됐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실수요 위주로 역시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죠. 그게 이제 뭐 확 폭발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씩 그런 쪽으로 뭐 서울에 인접한 비조정 지역 이런 쪽에 거래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예. 지금 이제 뭐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올 봄에 전세가가 상당히 폭 오른다면은 그렇죠. 그 올려받은 전세금을 가지고 그게 또 머물지 않거든요. 어딘가 투자의 물꼬를 찾아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올 봄이 이런 수익형 투자처를 찾는 그 이번 상승장의 최초의 시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종부세가 주택에 너무 과도하게 그렇죠, 부과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예, 또 주택이 다른 아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물꼬를 찾아가고요. 그래서 뭐 신규 분양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뭐 분양권 상태의 오피스텔 또 기존에 뭐 예전에 2000년대 한 중반경에 2004년 5년쯤에 지어놓은 오피스텔들 중에서 그동안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대형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좀 큰 오피스텔 지금 뭐 전혀 각각 못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반 아파트하고 그 단위 면적당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3배 이상 벌어져 있거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시 각광받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경직된 사고보다는 약간 플렉시블한 유연한 사고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차익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뭐 강남 아파트라든가 예. 거의 수익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는 시각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섞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예를 들면 상가는 강남에 있던 뭐 일산에 있던 그 아파트 값과 상관없이 수익률이 얼마가 나는가가 중요한데 지속성과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런데 강남에 있으면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해서 상가도 훨씬 비싼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땅값이 비싸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수익형에 있어서는 그게 뭐 서울에 있건 지방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지속성도 넣어야죠. 예, 관리가 얼마나 쉽게 되느냐. 또 상권 변동 가능성이 얼마나 없느냐.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게 뭐 집값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제가 어저께 방송할 때도 첫 마디를 뭐라 했냐면 데자뷰, 기시감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그 2002년 저도 기억나요. 그때 뭐 집값 폭락한다고 주장하신 모 인사가 뭐 엄청나게 주장을 해서 젊은 분들이 특히 거기에 굉장히 그 호응을 해갖고 집 안 사신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창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집값이 다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보기엔 되게 좋죠. 뭐냐면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가점제 100% 이렇게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집을 사고자 생각을 별로 안 했던 30대 우리가 대표님이나 저보다 그 연령층으로 이제 좀 밑에인 젊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각광을 받는데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청약이란 어떤 그 정부의 툴 안에서는 진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상한제가 실시된 다음에는 지금 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고가주택은 대출 규제까지 대출을 더 안 해주니까. 겹쳐 있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이 사다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젊은 분들이 정말 뭐 스타트업이든지 정말 고소득을 받는데 충분히 자력으로 그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아예 대출을 이 상품이 비싸니까 대출 안 해줘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새 집을 살 거는 뭐 청약은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시장이 됐고 대전도 그렇더라고요. 로또 맞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상의 비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정상의 비정상화.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 우리 그거 홍보는 한번 하죠. 저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판타스틱한 모임이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곽창석 대표님,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전문위원 선임위원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또 이분을 빼고서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못하죠. 전현규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제가 유튜브를 찍습니다. 다음 주 13일 날 찍으니까 공지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하시고 많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는 부동산 조정은 온다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여기서 조정이란 거는 15억 이상 고가주택 시장은 분명히 조정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상전인데 제일 타격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이제 그 호가가 떨어진 금매가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밸런스 말씀드렸는데 매도 하시고자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분들 6월 말까지 그 중과세 배제하고 장특 공제해주는 그 혜택을 찾아 먹으려면 시장을 관망하지 말고 내놔라라는 관점 1. 주택을 취득하실 분들은 조금 더 관망을 하고 가격이 좀 더 안정 또는 조정이 되면 취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 상반기는 이제 관망세가 주종을 이룰 것 같고 상저하고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상저에서도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어있는 저가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뭐 강한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끊임없이 강보합 뭐 요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 그다음에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는 뭐 내가 편한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경직된 사고보다는 조금 유연한 플렉시블한 사고를 가지고 상품의 다양성을 한번 연구하고 임장을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자, 곽창숙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13일날 기대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